자, 이제 그 3주차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3주차 강의에서는 이제 지난 시간에 소개했었던 연료전지의 얘기들에 대해서 조금 더 거기에 대해서 연료전지의 그 연력학적인 내용들을 좀 다뤄보도록 하려고 합니다. 어떤 내용들이냐면은, 어, 자, 연력학적인 내용은 결국엔 연력학적인 내용을 통해서 바로 이 말이 결국엔 전기화학적인 얘기로 이어진다라는 거죠. 즉 연력학적인 얘기를 통해서 전기화학적인데,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연력학에서 뭐를 보자는 얘기였냐면 결국은 델타 G를 가지고 얘기하자라는 거죠. 델타 G가 어떻게 그 E 혹은 전압이 되겠죠. 그 전위로 얘기가 되는지 이거에 대한 얘기들을 이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서머다이나믹스, 그다음에 일렉트로케미컬 리액션, 연료전지에서 그런 얘기들을, 연료전지에서 전기화학적 얘기, 그다음에 연력학적 얘기들을 이번 시간에 좀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지난 시간에 얘기했듯이 연료전지라는 건 반응물의 연속적인 공급을 통해서 전기화학적 반응을 통해서 전기 에너지를 발생시키는 장치를 연료전지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전기화학 반응은 전류를 발생시키거나 혹은 전자가 개입되는 화학 반응을 전기화학 반응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일반적인 화학 반응이라면 수소와 산소가 반응되면 물질로서는 물이 생기고 에너지로서는 열이 생겨나는 겁니다만, 전기화학 반응에서의 연료전지로는 수소와 산소가 맞는 거죠. 전해질은 약간 좀 지금으로는 생각하지 말아주세요. 수소와 산소가 만나서 물과 전기 에너지로 생성되는 거죠. 물론 전기 에너지로 생산되지 못한 나머지는 열 에너지로 생성이 되겠죠. 이거를 바로 빈연료전지라고 부릅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제부터 이제 용어에 대한 얘기들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한번 다뤄보면은, 전하라는 게 바로 차지라고도 얘기하고, 단위는 이제 차지, 이제 쿨롱 단위를 씁니다. 그래서 C 단위를 씁니다. 그래서 중성에서 벗어나서 양 또는 음으로 대전된 어떤 그런 상태를 전하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전류라는 거는 단위 시간당 흐르는 전하의 양, 즉 속도의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건 단위 시간당 흘러가는 전하의 쿨롱이죠. 쿨롱 퍼 세크. 그래서 이거를 줄여서 암페어라고 부르고, 기호로서는 I라고 씁니다. 아, 여기서 조금 더 부연 설명을 하나 더 하자면은 소문자 I를 쓰기도 해요. 이건 뭐냐면은 암페어 퍼 스퀘어 센티미터 제곱 센티미터 혹은 암페어 퍼 미터 제곱, 단위 면적당 흘러가는 전류를 어, 이거를 current density, 바로 전류 밀도라고 전류 밀도라고도 하는데, 전류 밀도를 쓰는 이유는 뭐냐면은 면적이 다른 연료전지 같은 경우는 1대1로 비교를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1대1로 비교하기 위해서는 단위 면적당 전류가 얼마나 흐르는데 라면 얘기가 다 끝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전압에 대한, 전기화학에 대한 전압을 얘기하는 건 단위 전하를 움직이는 데 필요한 에너지라고 했는데, 좀 더 정확하게 하면은 단위 전하당 가지고 있는 에너지, 주울 퍼 클롱이죠. 이걸 줄여서 우리는 볼트라고 부르고, 기호 역시도 V라고도 씁니다. 그래서 단위하고 기호하고 좀 같기 때문에 헷갈릴 수도 있습니다만, 이거는 확실히 볼트의 단위는, 전압의 단위는 볼트다라고 알아두시면 됩니다. 근데 전기적 출력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거는 뭐냐면 전류 곱하기 전압은, 보세요. 전류 곱하기 쿨롱 퍼 세크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전압이 다니면 주울 퍼 쿨롱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쿨롱이 분모에 있고 여기는 분자에 있으니까 주울 퍼 세크가 되죠. 그래서 이거를 와트가 돼서, 와트는 출력이죠. 이렇게 되는 거고, 전기 에너지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건 전기에는 주울이 되는데, 예를 들어서 이거는 그 와트 출력 곱하기 시간이 되겠죠. 근데 시간인데, 자, 1와트 아워, 1와트의 출력으로 1시간 동안 1시간 동안 1와트의 출력을 낼 수 있다라는 거죠. 이 말을 다시 얘기하면, 자, 이거 보시면 1와트 곱하기 1시간인 거죠. 보시죠. 1와트 곱하기 1시간.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출력에다가 시간을 곱해줬으니까 결국에 에너지가 되는.
에너지가 되는 거죠. 여러분 집에 가면은 그 전력량계 보면 이렇게 나왔죠. 킬로와트 아워, 킬로 혹은 와트 C라고도 하죠. 와트 곱하기 시간인 거죠. 이거 결국에는 출력에다가 시간을 곱한 거니까 이게 에너지죠. 에너지고 이제 줄이랑 같은 차원을 사용한다라는 거를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얘기는 이제 이온이라는 놈에 대해서 이제 얘기해야 되는데, 물질이 전자를 잃거나 혹은 얻어서 전하를 띈 상태인데, 자, 수용액에 NaCl, 물이, 소금이 물에 녹아서 Na 플러스가 됐고 Cl 마이너스가 됐습니다. 그러면 이 경우에 Na 플러스는 양이온, Cl 마이너스 음이온이 되는 거고, 전해질이라는 거는 이온이 이동할 수 있는 매개체입니다. 보통 이제 여러분이 어렸을 때 배웠던 화학에서 염달이 기억나죠? 염다리. 이온이 이온 이동으로 양쪽을 전기적 중성을 만들어 준다라는 그런 것들이 전해질이죠. 그러니까 즉 이온이 이동할 수 있는 매개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거를 염다리를 굉장히 넓은 면적으로 아주 짧게 만든 게 멤브레인이죠. 그다음에 전극 얘기했죠. 전기극 반응이 일어나는 장소 일렉트로드라고. 일렉트로드는 두 개죠. 산화 반응이 일어나는 장소, 환원 반응이 일어나는 장소. 산화 반응이 일어나는 장소는 에노드, 환원 반응이 일어나는 장소는 캐소드라고 얘기를 지난 시간에 했습니다. 그다음에 기전력이라고 이제부터 얘기를 좀 해야 되는 건 뭐냐면 일렉트로모티브 포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평형 상태인 두 전극에서, 전극이 두 개죠. 이 상태에서 자발적으로 형성된 전위차를 의미합니다. 이 전위차가 있지 않으면 전하가 이동되지가 않아요. 자, 이거를 가지고 얘기를 하면, 이거 가지고 또 하나 얘기하면 전기화학적 평형을 봅시다. 하나의 반응식에서 전하와 또는 환원 전류의 크기가 같아서 겉으로 보기에는 외부에서 전자 이동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상태. 자, 이거죠. 자, 징크 전극을 그러니까 제텐 그 아연 전극을 그 황산 아연 용에다 집어넣었을 때 사실은 이 안으로 요 반응이 일어나는 거죠. 징크가 이온이 되는 반응, 이온과 전자가 되는 반응이 있지만 또 하나는 이온과 전자가 만나서 거꾸로 이게 왜 이래? 이렇게 좀 이 반응이랑 이 반응이 서로 속도가 같은 거죠. 같기 때문에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상태를 바로 전기화학적 평형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동적 평형이라는 건 산화속도와 환원속도가 똑같은 거죠. 그래서 외부로 흐를 수 있지 않기 때문에, 자, 여기서 어디 밖으로 나가는 전자 이런 거 없죠? 없어요. 이런 거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전류는 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전극이 평형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전류는 빵이라는 거 여러분들이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연료전지의 이론적인 기전력 계산을 하는데 이거를 한번 봐야 돼요. 델타 G, 깁스 에너지를 얘기를 하는데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최대 에너지라고 얘기했고, 유용하게 사용할 때 최대 에너지가 모두 전기 에너지로 변환될 때, 일단 유용할 수 있는 에너지가 모두 전기 에너지로 변환될 때 아무 손실 없다라고 가정을 할 때 최대 에너지 값이 된다라는 거죠. 이 말은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델타 G는 마이너스 n은 뭐냐면은 여기죠. number of electrons per molecule. 즉 예를 들어서 구리가 전자 두 개를 만나서 구리가 된다라면 여기서 이 경우에 n은 2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예를 들면 이게 된다라는 거죠. 이렇게 해서 개입되는 전자의 수 F는 패러데이 상수입니다. 그래서 96487 쿨롱 퍼 전자 1몰이라고 얘기하시면 됩니다. 2가 바로 기전력이에요. 포텐셜. 그래서 단위는 전압 단위를 가지게 되고, 그 다음에 델타 G는 깁스 에너지죠. 깁스 에너지는 무슨 단위를 가지게 된다고 그랬죠? 여기 보시면 2 나오죠. 여기 기전력은 여기서 그대로 가보면은 마이너스 NF분의 델타 G가 되는데, 자, 이거를 우리가 한번 들여다 봅시다. 여기 좀 잘못됐네. 237.3이 여기로 와야 되겠죠. 237.3 킬로줄 퍼 몰 단위를 가집니다. 요만큼이 델타 G가 되겠죠. 델타 G는 이렇게 됐고, 그 다음에 여기서 나오는 수소 같은 경우는 전자가 두 개 나오죠. H2에는 이거니까 N은 2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96480 곱하더니 1.23V. 이게 죄송합니다. 여기는 O2
플러스 이 과정을 얘기하자는 거죠. 이 과정에서 표준 값에서 1.23V가 된다라는 거 얘기를 했습니다. 반면에 수소 같은 경우는 이거죠. 이거죠. 이게 되는 거니까 여기에 표준 환원 전위는 아마 여기 표준 환원 전위는 아마 H2 H 플러스는 0V가 되는 거죠. 그래서 뒤에 좀 얘기할게요. 그 다음에 여기 나왔던 패러데이 상수라는 놈에 대해서 이제 한번 다뤄보도록 하죠. 전자 한 개의 전하량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전자 1몰의 전자가 있다면 6.02 곱하기 10의 23승계 전자가, 즉 이 말은 전자가 1몰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놈이 바로 1몰이 가진 총 전하량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바로 1몰은 전자 1몰은 9648 여기 96485라고도 하고 964 보통 이제 여기 어떤 책에는 96485라고 나와있지만 저는 거의 96487 쿨롱 퍼 전자 1몰당 96487 쿨롱을 가지고 있다. 이만큼의 전하량을 바로 패러데이 상수라고 얘기를 한다.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수소 산화 반응 통해서 1A의 전류가 발생했을 때 몇 몰의 수소 분자가 필요한가 라고 한번 봅시다. 수소 H2가 두 개의 프로톤과 두 개의 전자로 쪼개지는 방이 나왔고 1A는 1쿨롱/세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1쿨롱의 전하량에 해당되는 전자의 몰수는 아마 이렇게 표현이 되겠죠. NF분의 1 곱하기 1쿨롱 해봤더니 2 곱하기 96487 뭐 어쩌고 해봤더니 5.18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 몰의 전자가 발생해서 요거 곱하기 2가 아마 수소 분자수가 되게 곱하기 죄송합니다. 이게 나누기 2가 되겠죠. 왜냐면은 두 개 발생하니까 나누기 2가 이게 수소 몰수가 된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표준 상태를 벗어났다. 표준 상태가 뭐죠? 25도씨 1기압이죠. 농도 압력이 표준 상태가 아닌 경우, 표준 상태가 아니라 표준 전압이 아니라 평형 전압이라고 이때부터 불러줘야 된다라는 거죠. 왜냐면 어떤 상태에서 평형 무너지니까. 이거를 표현한 식이 뭐냐면 바로 넌스트 이퀘이션입니다. 바로 농도와 압력을 고려한 평형 전압인데, 평형 전압은 어떻게 되냐면은 이게 아마 표준 상태에서 전압이겠죠. 여기다가 여기 자꾸 이렇게 돼 0.0591입니다. 0.0591 로그 반응물의 농도 분의 생성물의 농도, 그다음에 25도씨죠. 25도씨에 이렇게 해서 해봤더니 수소 같은 경우는 아마 2제로 곱하기 왜 계속 0점이 밖으로 나왔냐? 0점 이렇게 돼야 되죠. 0점 없어져야 되죠. 이렇게 해봤더니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라는 거죠. 넌스트 이퀘이션을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라는 거고, 조금 더 넌스트 이퀘이션에서 좀 더 디테일하게 보고 싶다면은 아마 그 전기화학을 제 학부 과정인 그 전기화학을 한번 좀 열어보시면은 좀 넌스트 이퀘이션에서 좀 더 디테일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보면은 이제 델타 G라는 거, 얘가 바로 델타 G. 이거는 엔탈피 마이너스 T 델타 S, 엔트로피가 되는 거죠. 여기서 봤을 때 E는 마이너스 NF 더 델타 G니까 델타 G에다가 요거를 대입해 버리는 거죠. 이렇게 해봤더니 E는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죠. NF분의 델타 H 마이너스 NF분의 T 델타 S가 돼서 됐죠. 그 다음에 그 표준 상태 거죠. 표준 상태를 해봤더니 여기 이렇게도 표현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요거를 빼줬더니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델타 H랑 델타 S 그 엔트로피와 엔탈피의 변화량 같은 경우는 100도씨 이하에서는 일단 상수 취급을 하는데, 여기서는 리퀴드 같은 경우는 델타 S는 마이너스 0.1633 정도가 되고, 그 다음에
이렇기 때문에 기전력은 1.23V죠. 이거 2.23V에서 0.000845 그 다음에 온도 차이를 빼준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봤더니 델타 T가 100도씨라면은 100도씨만큼의 그 기전력 차이는 마이너스 84mV가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온도가 여기 보시면 80도씨에서 운전되는 연료전지의 기전력은 이렇게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E는 1.23 마이너스 0.000845 T 마이너스 T0는 이건 아마 25도가 되겠죠. 80 마이너스 25, 80도라고 그랬죠. 그래서 해봤더니 1.184 정도. 그러니까 원래 1즉 25도씨라면은 1.23V가 나와야 되는데 만약에 80도씨가 된다면 전압은 1.184V가 된다라는 거죠. 이만큼 좀 잃었죠. 약간 잃었죠. 그래서 운전 온도가 높을수록 기전력은 낮아진다는 어떤 약점이 있지만 구동 가능한 전이차가 낮아진 거죠. 하지만 온도가 높아진다는 얘기 또 반응 속도가 증가하기 때문에 서로 상쇄되는 거죠. 경우에 따라서는 반응 속도 증가가 기전력이 낮아진 거를 완전히 뒤집어 버리는 경우도 존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전력이 낮아지는 부정적 영향을 상쇄해 버릴 수 있다는 거죠. 온도가 높은 게 사실 좀 더 좋긴 좋아요. 전기화학적으로는. 자, 그다음 만약에 또 하나는 산소 대신에 공기를 사용할 경우에 기전력의 변화가 어떻게 되느냐 봤을 때 아까 이 기전력 차이는 산소를 사용할 때의 기전력 그 다음에 에어를 사용할 때의 기전력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거 똑같이 이렇게 쓰겠죠. 아마 넌스티케이션 다시 뒤에 보면 나올 겁니다. 그래서 NF-분의 RT 해놓고 여기서 해봤더니 로그 ln 해놓고 에어일 경우에 P에어, 그 다음에 P O2 이게 이거의 0.5승이 돼버린 거니까 이렇게 해봤더니 산소를 사용했더니 그 기전력이 0.012V가 증가했습니다. 이 말은 산소의 분압이 증가한 거죠. 그래서 요 차이가 이거죠. P에어 같은 경우는 아마 요거 공기의 압력분의 산소의 압력이니까 아마 굉장히 압력이 그러니까 산소 압력이 올라간 거죠. 5배 정도 올라간 거죠. 왜냐면은 산소 압력이 대충 5배 정도 증가했으니까 이만큼의 기전력이 증가했고 그다음에 작동 온도가 똑같다면은 그 속도도 그 반응 속도도 똑같은 대신에 기전력이 증가했기 때문에 훨씬 더 반응이 더 늘어난다라는 거죠. 기체의 경우라면은 농도 비율이 결국엔 분압을 의미하는 거고 이거 다시 한번 정리하는 거예요. 공기가 1기압이라면은 이 중에서 산소는 0.2기압 정도 됩니다. 정확하게 0.21기압이 되겠죠. 근데 공기를 사용하게 되면 산소의 분압이 낮아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평형전압이 떨어지는 거죠. 연료전지 기전력이 감소하는 거고 그래서 산소 사용을 하게 되면은 전기에너지 연료전지의 기전력이 여러 증가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장점이 있습니다만 그리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기전력이 낮아지기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전기 에너지의 양도 좀 낮아진다라는 거죠. 그렇지만 자동차에 수소통 하나 놓기도 어려운데 산소통 또 언제 갖다 놔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존재하기 때문에 그냥 공기를 갖다 쓰는 게 난 거죠. 공간적 제약이랑 여기서 공간적이라는 말 썼지만 결국에 또 비용 문제가 엄청나게 발생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시스템을 제어하는데 더 어렵죠. 그래서 산소 대신 공기를 사용할 때는 기전력이 좀 더 낮아진다라는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보통 0.012V 정도 손해 본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연료전지가 뭐 고효율인 이유. 자, 일반적인 화학 에너지 같은 경우는 이거죠. 그러니까 일반적인 내연기관 같은 경우는 연료를 태우죠. 연료를 태워서 팽창하게 만들어서 그 팽창을 다시 운동 에너지로 바꾸니까 결국엔 여러 단계를 거치는데 그 연료전지 같은 경우는 장점이 뭐냐면은 그 전기 생산에서 고효율인 이유는 단계가 줄어드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장사로 친다면 마진 단계가 줄어드는 거죠. 변환 단계가 줄어드는 거죠. 이렇게 장사로 친다면 유통 마진이 줄어들어서 결국엔 고객한테 가는 어떤 그 이익이 더 커진다라는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 관점에서 연료전지는 화학에너지를 바로 전기에너지로 변화해서 여러 단계가
단계가 많이 줄어요. 여기 보시면은 열 에너지, 자, 화학 에너지를 태워서 열 에너지로 바꾸고 열 에너지를 다시 운동 에너지로 바꾸고 그 다음에 운동 에너지를 다시 터빈을 돌려서 전기 에너지로 바꿔준다. 이런 여러 단계를 없애버리고 그냥 연료 전지는 바로 다이렉트로 가버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 단계를 줄여버릴 수 있기 때문에 효율이 대단히 높다라는 거죠. 단계가 높아질수록 그 중간에 띄어먹는 사람들이 많은 거죠. 중간에 남겨먹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비용이 비싸진다라는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연료전지라는 놈의 효율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연료전지라는 건 엔탈피를 가지고 얘기를 하면은, 자, 이거는 생성물이죠. 얘네들은 반응물이죠. 생성물의 엔탈피에서 반응물의 엔탈피에 이렇게 하면은 합이 돼 버리는 거죠. 이렇게 해봤더니 전체적으로는 241kJ이 나옵니다. 이건 LHV라는 건 뭐냐면 가스 베이스를 얘기하는데, 만약에 가스가 아니라 물이라면은 그 증발 잡력이 또 45kg, 그 줄당 45kJ만큼의 증발 잡력이 또 필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해봤더니 마이너스 286kJ만큼의 또 그런 그 생성 엔탈피가 좀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그 그러니까 기체 상태로만 벌어진다는 걸 LHV. 이거는 로우 히팅 밸류. 그다음에 하이 히팅 밸류. 그래서 LHV하고 효율을 얘기할 때 HHV하고 두 가지 형태로 표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론적인 효율은 뭐냐면 이렇게 봤더니 델타 H분의 델타 G가 되겠죠. 그래서 HHV로 봤을 땐 83%가 되는 거고, 왜냐면 이만큼의, 그 다음에 그 로우 히팅 밸류로 본다면 94.5%인데 요만큼의 차이가 존재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요거죠. 증발 잡열. 여기서 중요한 얘기는 HHV랑 LHV, 이게 중요한 거. 여러분이 여기서 알아야 될 때는 바로 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연료전지의 효율은 이건 뭐냐면 공급한 수소가 가지고 있는 열량 대비 전기 에너지로 전환된 비율을 효율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뭐 해봤더니, 자, 이거죠. 결국엔 뭐 여러 가지 이 과정은 제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효율은 이거 뭐 들어간 거분에 이게 나오는 전기 거니까 뭐 이게 어떻게 나눠주고 뭐 해봤더니 1.482V가 1.482V로 나눠준다. 이게 하이 히팅 밸류 HHV가 되는 거고, 1.52로 나눠준다. 그러면 LHV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효율은 좀 달라진다라는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얘기는 연료전지의 효율은 셀 전압에 비례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아이고, 이렇게 한번 좀 여러분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좀 쉽게 제가, 좀 여러분이 보기 좀 쉽게 그린다면, 이게 IV 커브를 가지고 여기는 전류 밀도가 되고 여기는 전압이 됩니다. 보통 전류를 많이 뽑아줄수록 이렇게 전압은 떨어지게 되는데, 요만큼이 사실은 이쪽은 1.23V가 돼야 되는데, 실제 나오는 어, 자, 이 점을 놓고 본다면, 예를 들면 어느 특정한 전류 밀도대에서, 자, 연료전지의 전압은 요만큼 냈습니다. 이때 전체 1.23분의 여기 V죠. 그래서 1.23분의 V가 이게 바로 효율이 돼버리는데, 효율 같은 경우는, 자, 여기 이렇게 보세요. 이쪽으로 가면은 이쪽으로, 그러니까 저전류 영역대로 가면 저전류 영역, 즉 높은 전압일 경우에는 출력이 높죠.
출력이 낮지만 효율이 높죠. 여기서 출력이 낮지만 효율이 높고 고전류 영역으로 가면은 또 출력은 낮아졌죠. 그렇지만 출력은 높아졌지만 이렇게 출력을 높아졌죠. 그렇지만 효율은 낮아졌죠. 이 말은 요 사이에 요만큼이 이제 또 과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똑같이 이것도 여기서 이타라고 쓰는데 이거는 오버 포텐셜을 의미하는 거고 얘는 효율을 의미하는데 어떤 사람은 또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효율로. 왜냐면 헷갈리지 말라고. 근데 저는 이제 둘 다 같이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낮은 효율이라는 건 이제 전기 에너지가 아닌 부분. 그다음 요만큼 있죠. 요만큼은 결국 여기만큼은 전기. 그다음에 요만큼이 열로 발생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총 발출된 에너지 중 전기 에너지가 아닌 부분은 열 에너지로 방출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 이쪽으로 이제 고출력을 많이 뽑을수록 열이 많이 난다라는 거 많이 납니다. 단순 연료전지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높은 세전에서 돌리면 되는데 문제는 출력이 낮아지기 때문에 더 큰 거를 갖다 써야 된다. 그런 문제들이 있죠. 그래서 최대한 연료전지를 하는 사람들의 이제 최대한 그 로망은 뭐냐면 아, 이런 식의 성능이 나왔다면은 이런 식의 성능은 이 정도로까지 더 많이 끌어올린 것 이렇게 만드는 게 요 방향으로 가는 게 바로 연료전지를 만드는 사람들의 로망이고 연료전지를 개발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만들도록 해야 됩니다. 이거에 대한 얘기를 바로 이 시간을 통해서 하자라는 거죠. 뭐 이러기 위해서는 이제 뭐 전극의 효율을 좀 늘리기도 하고 멤브레인의 성능을 좀 고치기도 하고 아니면 혹은 멤브레인을 얇게 만들어서 프로톤이 지나가는 길을 좀 느리게도 할 수도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여러 가지로 그 효율 증대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한다라는 게 연료전지를 하는 사람들의 이제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좀 전기화학에 대해서 좀 더 깊이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